60대 명문가의 종부 박정희는 5년간 자랑스러워했던 손자 민준이가 친손자가 아니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피아노 신동인 민준이의 병원 검사에서 혈액형이 부모와 맞지 않는다는 의학적 모순이 발견된 것이죠. 아들 부부가 5년 동안 숨겨온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비밀은 과연 박정희의 자존심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한 할머니의 가슴 아픈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평생을 명문가의 종부로 살아온 박정희는 늘 가문의 위엄과 체면을 중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박정희에게도 가장 소중한 것은 5년 전에 태어난 손자 민준이었죠. 대기업 임원으로 승승장구하는 아들 박현우와 전직 아나운서 출신의 아름다운 며느리 김미영이 결혼 5년 만에 어렵게 얻은 귀한 손자였습니다. 박정희는 민준이를 볼 때마다 가문의 피가 이어진다는 안도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특히 민준이의 똘망똘망한 눈빛은 젊은 시절 남편을 쏙 빼닮아 더욱 사랑스러웠습니다. 우리 민준이는 할아버지를 꼭 닮았어. 이게 바로 핏줄이지. 박정희는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죠. 박정희의 집 바로 옆에는 오랜 라이벌 윤 여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대학 동창이었던 두 사람은 평생 경쟁하며 살아왔어요. 윤 여사 역시 손자가 있었지만 박정희의 민준이만큼 총명하지 않다고 생각했죠. 혈통이 뭐가 중요해? 키우는 게 중요하지. 윤 여사는 박정희가 손자 자랑을 할 때마다 이런 말로 견제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는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당당하게 민준이를 자랑했죠. 우리 민준이는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어. 병원 의사도 놀랐다니까. 머리도 크고 손가락도 길어서 피아니스트 손이래. 이건 우리 가문의 피야. 윤 여사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것을 보며 박정희는 은근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5대째 내려오는 가족사진관에서 민준이와 함께 사진을 찍는 날이었습니다. 가문의 전통에 따라 손자가 5살이 되면 공식적인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의미로 찍는 사진이었죠. 박정희는 민준이에게 가문의 전통 한복을 입히고 머리를 매만지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민준이 정말 할아버지 닮았구나. 너는 우리 가문의 자랑이 될 거야. 박정희의 말에 민준이는 방긋 웃었습니다. 사진사는 정말 할아버지를 빼닮았네요 라며 맞장구를 쳤죠. 박정희의 가슴이 뿌듯함으로 부풀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나오는 길에 우연히 피아노 소리가 들렸어요. 민준이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소리에 귀를 기울였죠. 할머니, 저거 뭐예요? 호기심 어린 민준이의 질문에 박정희는 피아노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민준이가 피아노 앞에 앉자마자 한 번 들은 멜로디를 똑같이 연주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사진관 주인도 놀라 이런 재능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죠. 박정희는 그 자리에서 민준이에게 피아노를 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역시 우리 가문의 피는 다르구나. 우리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한국에서 손꼽히는 음악가를 꿈꿨던 분이셨어. 그때 피아노를 배웠더라면. 눈시울이 붉어졌죠. 집으로 돌아온 박정희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민준이의 놀라운 재능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우리 민준이가 피아노에 타고난 재능이 있어. 우리 가문에 음악적 재능이 있는 사람이 많았지. 박정희의 말에 박현우와 김미영은 잠시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뭔가 불안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지만 박정희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죠. 그날부터 민준이의 피아노 레슨이 시작됐어요. 상위 1%의 영재들만 가르친다는 유명 피아노 선생님을 모셔왔죠. 놀랍게도 또래 아이들이 몇 개월 걸려 배우는 것을 민준이는
단 몇 주 만에 마스터했습니다. 이 아이는 천재예요. 이런 아이는 평생 한 번 만날까 말까 한 재능이죠. 선생님의 말에 박정희는 더욱 자부심이 커졌어요. 민준이의 재능은 빠르게 주변에 소문이 났고 몇 달 후에는 어린이 피아노 경연대회에 참가하게 됐어요. 박정희는 민준이의 연습을 위해 매일 아침 일찍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연습이 끝나면 맛있는 간식을 사주며 손자와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종종 옆집 윤 여사에게 일부러 민준이의 피아노 연주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윤 여사의 질투 어린 시선이 만족스러웠죠. 경연대회 전날 박정희는 남편의 위패 앞에 앉아 기도했어요. 여보, 우리 민준이가 내일 첫 무대에 서요. 당신이 그렇게 바라던 대로 우리 가문을 빛낼 아이로 자라고 있어. 아들과 며느리도 정말 잘 키우고 있어요. 눈물이 박정희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죠.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 누구도 다음날 일어날 일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경연대회 당일 아침 민준이가 갑작스러운 고열로 쓰러졌습니다. 박정희는 급히 아들 부부와 함께 민준이를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우리 아이가 갑자기 열이 너무 높아졌어요. 42도나 됩니다. 김미영의 다급한 목소리에 응급실 의사들이 재빨리 움직였죠. 하지만 민준이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발작까지 일어나 산소호흡기를 달아야 했어요. 중증 폐렴 증상이 보입니다. 긴급 수혈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말에 박현우가 대답했죠. 우리 가족 모두 O형입니다. 제 피를 뽑으세요. 그런데 검사 결과 민준이의 혈액형은 O형으로 나왔어요. 담당 의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부모님 모두 O형이시라면 자녀가 O형이 나오기는 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혹시 착오가... 그 말을 들은 순간 병실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김미영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검사가 잘못된 거겠죠? 다시 해보세요. 우리 아이 상태가 위급한데.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담당 의사는 재검사를 지시했고 결과는 동일했어요. 박정희는 멍한 표정으로 검사 결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죠. 이때 응급실로 박정희의 조카딸인 정한결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이모, 무슨 일이에요? 정한결이 물었죠. 상황을 들은 정한결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어요. 의학적 지식이 있는 정한결은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지만 친척 앞에서 섣불리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모, 혹시... 정한결이 입을 열려는 순간 김미영이 끼어들었어요. 우리 아이는 당신이 담당할 필요 없어요. 주치의를 바꿔주세요. 지금 민준이 상태가 위급한데 혈액형 타령만 하고 있어요. 김미영의 단호하고 공격적인 태도에 정한결은 물러날 수밖에 없었죠. 박현우는 아내의 팔을 잡았습니다. 미영아, 진정해. 한결이는 우리 가족이잖아. 김미영은 박현우를 째려보았어요. 당신 아들이 죽어가는데 가족이고 뭐고 있어? 지금 당장 다른 의사 불러. 결국 다른 의사가 민준이를 담당하게 되었어요. 다행히 민준이의 상태는 차츰 안정을 찾았습니다. 박정희는 병실 한쪽에 앉아 무거운 생각에 잠겼어요. 혈액형 불일치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죠. 문득 며느리 김미영과 아들 박현우의 이상한 행동들이 떠올랐습니다. 민준이가 태어났을 때 너무 서둘러 출생신고를 했던 일, 어린 시절 사진을 보여달라고 하면 항상 핑계를 대던 일, 가족 모임에서 민준이의 닮은 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화제를 돌리던 아들의 모습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남편이 위독했을 때 아들이 보여준 이상한 행동들. 곧 아들이 생길 거예요, 아버지. 제발 조금만 버티세요.
그때 아들의 눈빛이 이상했던 것 같은데 병원 복도에서 박정희는 정한결과 마주쳤습니다. 한결아, 아까 하려던 말이 뭐니? 박정희의 물음에 정한결은 망설였죠. 이모, 의학적으로 O형 부모 사이에서 O형 아이가 태어나는 건 불가능해요. 뭔가 착오가 있는 건지. 정한결의 말에 박정희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럼 무슨 뜻이니? 정한결은 말을 아꼈지만 박정희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가 잠든 병실에 혼자 남은 박정희는 며느리의 가방에서 우연히 떨어진 작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열어보니 일기장이었어요. 그 안에는 5년째 비밀, 언제까지 지켜야 할까? 시어머니가 알게 되면 우리 가족은 끝장이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박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뒷장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K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아이를 가질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비밀이 밝혀지면 박정희는 일기장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다음 날 민준이는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했어요. 하지만 박정희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죠.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혈액형 문제와 일기장의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경연대회는 결국 다음 달로 연기됐어요. 매일 민준이의 피아노 연습을 도와주던 박정희는 이제 빈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이 커질수록 손자를 대하는 마음이 복잡해졌기 때문이었죠. 할머니, 왜 안 와요? 피아노 연습 안 해요? 민준이의 순진한 질문에 박정희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할머니가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래. 곧 갈게. 핑계를 대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루는 민준이를 돌봐주다가 무심코 민준이의 머리카락을 몇 가닥 집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도 몇 가닥 뽑았죠. 박정희는 결심했어요. 진실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혹시 아니길 바라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박정희는 30년 넘게 가족 주치의로 지내온 최 원장을 찾아갔습니다. 원장님, 비밀로 해주셔야 해요.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아주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박정희가 말했죠. 최 원장은 오랜 인연이 있는 박정희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의아해했어요. 무슨 일이신지요? 평소에 당당하던 모습이 아니신데. 박정희는 조심스럽게 봉투에서 머리카락을 꺼냈습니다. 이것으로 친자 확인이 가능한가요? 최 원장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가능은 합니다만.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요? 혹시 민준이에 관한. 박정희는 병원에서 있었던 일과 의심스러운 정황들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혈액형 불일치, 며느리의 이상한 행동, 일기장의 내용까지. 최 원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결과가 나오면 연락드리죠. 하지만 만약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박정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진실은 알아야겠어요. 박정희가 병원을 나서는 순간 주차장 구석에서 누군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바로 김미영의 대학 동창 서지연이었죠. 서지연은 우연히 병원에 들렀다가 박정희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서지연의 남편 강태우는 이 병원의 후원자였고 그녀는 자선 행사 준비를 위해 왔다가 우연히 박정희를 본 것이었어요. 서지연은 즉시 김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영아, 방금 시어머니 최 원장님 병원에서 나오는 거 봤어. 표정이 심각했어. 무슨 일 있어? 전화를 받은 김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최 원장님을? 왜? 서지연은 자세히 설명했어요.
봉투를 들고 있었는데 혹시 친자 확인 검사 같은 거 아닐까? 병원에서 혈액형 문제로 의심받았다면서. 김미영은 전화를 끊자마자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어머님이 최 원장님을 찾아가셨대요. 친자 확인 검사를. 전화를 받은 박현우의 표정도 굳어졌죠. 일주일 동안 박정희는 불안한 마음으로 지냈어요. 민준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죠. 사랑스러운 손자의 얼굴, 그동안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할머니, 이제 피아노 안 좋아해요? 민준이의 순진한 질문에 박정희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할머니가 요즘 좀 바빠서 그래. 할머니는 우리 민준이 피아노 치는 거 제일 좋아해. 민준이의 환한 웃음이 박정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마침내 최 원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박정희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병원을 찾았어요. 최 원장의 표정만 봐도 결과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준이는. 최 원장은 잠시 말을 멈췄다 이어갔어요. 박현우 씨의 친자가 아닙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실제로 확인하니 박정희는 충격에 휩싸였어요. 그럼 누구의? 최 원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박현우 씨와는 혈연 관계가 없다는 것만 확실합니다. 병원을 나와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죠. 5년간의 행복했던 시간들이 모두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박정희는 아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결심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죠. 박정희는 아들 부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침 두 사람이 없는 시간대였어요. 평소처럼 손자를 봐주러 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민준이를 돌봤습니다. 민준이가 낮잠을 자는 동안 박정희는 조심스럽게 집안을 살폈어요. 아들의 서재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을 때 서랍 깊숙한 곳에서 의료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소아암 완치 후 불임 판정이라는 진단서였어요. 박정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불임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그때 현관문 소리가 들렸어요.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아들 부부였죠. 박정희는 급히 서재에서 나와 거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현관에서 나누는 대화가 들려왔어요. 어머니가 최 원장님을 찾아갔대. 김미영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뭐? 어떻게 알았어? 박현우가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죠. 지연이가 우연히 봤대. 분명 친자 확인 검사야. 결과는 이미 나왔을 거야. 어떻게? 이제 와서 모든 걸 말할 수는 없어. 어머님이 알면 민준이를 못 보게 할 거야. 내 아들을. 박정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아들이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이 더 큰 충격이었죠. 진작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이렇게 될 줄 알았어. 하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 박현우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박정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소리를 듣고 거실로 들어온 아들 부부는 충격에 빠진 박정희를 발견했죠. 어머니. 박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정희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아들 부부를 바라봤어요. 다 들었다. 너희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5년 동안 날 속였어? 침묵이 흘렀죠. 김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준이가 낮잠에서 깨어나 울음소리를 내자 김미영이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어요. 박현우는 무거운 표정으로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발 들어주세요. 우리가 잘못한 건 맞지만 다 이유가 있었어요. 박정희는 차갑게 말했어요. 도대체 무슨 설명이 필요하니?
내 손자라고 5년 동안 속였잖아. 그 아이는 내 핏줄도 아닌데.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미영은 민준이를 달래 재우고 돌아왔어요. 그녀의 눈은 이미 붉게 충혈되어 있었죠. 박현우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말해봐.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5년 동안 날 속일 수 있었니? 박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불임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고백에 박정희의 눈이 커졌죠. 무슨 소리니? 그럼 왜 말하지 않았어? 박현우는 어릴 적 소아암으로 투병했던 이야기를 꺼냈어요. 12살 때 발병한 소아암, 그리고 치료 과정에서 받은 방사선 치료가 그를 불임으로 만들었다고 했죠. 의사가 말해줬어요. 아이를 가질 확률이 거의 없다고. 하지만 아버지에게는 이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박정희는 충격에 빠졌어요. 아들이 그런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도 몰랐던 것입니다. 왜 말하지 않았니? 우리는 내 부모인데. 박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아버지는 항상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아버지의 평생 소원이었죠. 현우야, 우리 가문은 5대째 독자야. 내가 아들을 낳아 대를 이어야 한다. 아버지의 그 말씀이 제 어깨를 짓눌렀어요. 박정희는 돌아가신 남편을 떠올렸어요. 남편은 정말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죠. 매일 조상의 위패 앞에서 후손이 번창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손자를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날 때도 대를 이어라는 말을 남겼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저는 약속했어요. 곧 아이가 생길 거라고. 그때 아버지의 표정이 얼마나 행복해 보였는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웃으시던 그 모습을. 박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김미영이 이야기를 이어받았어요. 어머님,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남편이 너무 괴로워했어요. 매일 밤 울면서 자책했죠. 시아버님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지 못했다고. 김미영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남편이 불임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건 남편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러 병원을 찾아다녔습니다. 체외 수정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어요. 박정희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의 괴로움이 느껴졌어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의했어요. 김미영이 말을 이었죠. 정자 기증을 통해 아이를 갖기로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남편의 아이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키울 자신이 있었어요. 박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민준이는 비록 제 피는 아니지만 제 아들입니다. 저는 그 아이를 정말 사랑해요. 매일 밤 안아주고 아플 때 간호하고 웃을 때 함께 웃었어요. 그게 진짜 아버지 아닌가요? 박정희는 충격에 휩싸였어요. 그럼 민준이는? 박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적으로는 제 아들이지만 생물학적으로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머니,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아들이에요. 제발 이해해 주세요. 김미영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정자 기증은 모두 익명으로 진행됩니다. 우리도 누구인지 몰라요. 그냥 건강한 기증자의 정자를 선택했을 뿐이에요. 박정희는 혼란스러웠죠. 분노와 연민, 배신감과 이해심이 뒤섞였어요. 왜 이 사실을 숨겼니?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현우와 김미영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에게 유일한 위로는 손자였어요. 어머니가 민준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봤습니다. 매일 오셔서 돌봐주시고 자랑스러워하시고 그 행복한 모습을 보며
차마 말할 수 없었어요. 박현우의 말에 박정희는 가슴이 아팠죠. 그래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나를 속였다는 거니? 내가 얼마나 민준이를 우리 피라고 자랑했는데. 목소리가 높아졌죠. 김미영이 무릎을 꿇고 울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정말 이 일만큼은 어쩔 수 없었어요. 민준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박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동안 윤 여사에게 했던 자랑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 민준이는 할아버지 닮아서 음악적 재능이 있어. 이건 우리 가문의 피야. 그 말들이 이제는 모두 거짓이 되어버렸죠. 박정희는 갑자기 일어섰어요. 더 듣고 싶지 않다. 난 돌아가겠다. 박현우가 어머니의 팔을 잡았죠. 어머니, 제발. 민준이는 잘못이 없어요. 그 아이는 여전히 어머니가 5년 동안 사랑해온 그 아이예요. 박정희는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게 더 이상 손자는 없다. 넌 나를 속였어. 우리 가문의 자존심을, 내 자존심을. 말을 잇지 못하고 집을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온 박정희는 방 안에 틀어박혔습니다. 남편의 위패 앞에 앉아 오열했죠. 여보, 우리 아들이, 손자가 다 거짓이었어요. 당신이 그렇게 바라던 데가 우리 핏줄이.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어요. 박정희의 머릿속에는 민준이와의 추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첫 만남, 첫 웃음, 함께 놀았던 시간들, 피아노를 처음 쳤을 때의 모습, 그렇게 사랑했던 손자가 갑자기 낯선 아이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동시에 민준이의 순수한 눈빛과 웃음이 자꾸 떠올랐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박정희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장롱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아끼던 갑오들이 있는 곳이었죠. 손자에게 물려주려고 간직해 두었던 것들이었어요. 할아버지의 회중시계, 도장, 그리고 음악을 좋아했다는 젊은 시절 남편의 바이올린까지. 박정희는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며 흐느꼈습니다. 이제 이걸 누구에게 물려주지? 우리 핏줄이 아닌데.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더 이야기를 나눕시다. 민준이가 할머니를 찾아요. 박현우의 간절한 목소리였죠. 하지만 박정희는 단호했어요. 더 이상 할 말 없다. 앞으로 너희와 민준이를 만나고 싶지 않아. 나를 속인 것은 용서할 수 없어.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민준이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5년 동안 내 손자라고 생각하며 사랑했는데 며칠이 지나자 박정희와 아들 부부 사이의 갈등은 어떻게든 가족과 이웃들에게 새어나갔습니다. 특히 라이벌 윤 여사가 이 소식을 퍼뜨리는데 앞장섰어요. 들었어? 박정희네 손자가 친손자가 아니라던데? 그동안 얼마나 자랑했는데 알고 보니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의 아이라나 봐. 윤 여사의 수군거림에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죠. 슈퍼마켓에서 마주치면 귓속말을 하고 길에서 만나면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박정희는 그런 시선들이 버거웠습니다. 평생 체면과 자존심을 중요시했던 그녀에게 이보다 큰 수치는 없었죠.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밖에 나가는 것이 두려웠어요. 한 번은 시장에 갔다가 윤 여사와 그녀의 친구들을 만났죠. 박정희 씨, 요즘 손자 자랑이 없네. 그러고 보니 한동안 손자랑 같이 다니는 것도 못 봤어. 윤 여사의 말에 박정희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리를 피했어요. 한편 민준이는 할머니가 갑자기 오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엄마, 할머니 아파요?
병원에 있어요? 민준이의 순수한 질문에 김미영은 대답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잠시 멀리 여행 갔어. 곧 돌아올 거야.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죠. 민준이는 피아노 앞에 앉아 할머니가 좋아하던 곡을 연습했어요. 할머니 오면 이거 쳐줄 거예요. 순진한 민준이의 말에 김미영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민준이의 피아노 선생님은 김미영에게 물었어요. 민준이가 요즘 집중을 못해요. 실력이 눈에 띄게 떨어졌어요. 무슨 일 있나요? 김미영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가족 일로 좀 힘들어요. 곧 나아질 거예요. 라고만 답했죠. 선생님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정말 타고난 음악적 재능이 있어요. 이대로 포기하면 너무 아쉽습니다. 박현우는 매일 어머니에게 전화했지만 박정희는 받지 않았어요. 메시지도 읽지 않았죠. 그래서 직접 찾아갔지만 박정희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민준이가 할머니를 너무 보고 싶어 해요. 문 밖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박정희는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방 안에서 울기만 했죠. 박정희의 조카딸 정한결이 찾아왔습니다. 의사인 정한결은 전문적인 지식으로 상황을 더 잘 이해했어요. 이모, 너무 야위셨어요. 이렇게 가시면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정한결의 말에 박정희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나 괜찮아. 신경 쓰지 마. 하지만 괜찮지 않았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정한결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이모, 사촌 오빠에게 들었어요. 많이 충격받으셨겠지만 피보다 진한 것이 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민준이는 여전히 이모가 키우고 사랑한 그 아이예요. 박정희는 그 말에 기분이 더 나빠졌죠. 5년 동안 속였어. 내 자존심은. 넌 그걸 이해할 수 없을 거야. 정한결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모, 민준이는 잘못이 없어요. 그 아이는 여전히 이모가 5년 동안 사랑했던 그 아이예요. 의학적으로 볼 때 불임은 병이에요. 사촌 오빠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박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한결이 돌아간 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김미영의 친정 어머니 오명자가 서 있었죠. 이렇게 찾아와서 죄송해요. 처음 보는 오명자의 방문에 박정희는 당황했습니다. 누구? 저는 김미영의 어머니입니다.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박정희는 마지못해 오명자를 거실로 안내했어요. 두 여인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죠. 딸아이가 많이 힘들어해요. 오명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밥도 못 먹고 매일 울기만 해요. 제 딸이 잘못한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아이는 정말 손자를 위한 마음으로. 박정희가 말을 잘랐어요. 5년 동안 속인 건 설명할 수 없어요. 제 자존심이, 우리 가문의 자존심이 땅에 떨어졌어요. 오명자는 고개를 숙였죠. 그건 저도 이해해요. 하지만 민준이는 잘못이 없잖아요. 그 아이는 여전히 할머니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매일 피아노 앞에서 할머니가 좋아하는 곡이라며 연습한다고 해요. 박정희의 마음이 흔들렸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돌아가 주세요. 오명자는 한숨을 쉬며 일어났습니다. 문으로 향하다가 돌아보며 말했어요. 박정희 씨,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그 실수 때문에 무고한 아이까지 벌받게 하는 건. 말을 마치지 못하고 오명자는 눈물을 닦았죠. 그녀가 떠난 후 박정희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문득 피아노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민준이가 처음으로 피아노를 쳤을 때의 모습이 떠올랐죠. 그 순수한 기쁨과 자랑스러움.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정한결이었어요. 이모, 큰일 났어요. 민준이가, 민준이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지금 병원에 왔는데 상태가 심각해요. 정한결의 다급한 목소리에 박정희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오직 걱정만 남았어요. 어떻게 된 거니? 박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급성 백혈병 의심 소견이에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 검사 중이지만 골수 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백혈병이라는 단어에 박정희는 숨이 막혔어요. 그 순간 모든 분노와 배신감이 사라졌죠. 오직 민준이의 건강만이 중요했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 박정희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어요. 도착한 병원은 한밤중임에도 응급실이 분주했습니다. 멀리서 박현우가 초조한 표정으로 복도를 서성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수염도 길게 자라 있었죠. 평소 단정하던 아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박정희를 보자 박현우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그 한마디에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들을 안아주었어요. 모든 설명은 필요 없었죠. 지난 몇 주간의 갈등과 분노가 순식간에 녹아내렸습니다. 민준이는 어디 있니? 박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박현우는 복도 끝 중환자실을 가리켰죠. 검사 중이에요. 학교에서 갑자기 쓰러져서 처음엔 그냥 감기인 줄 알았는데 박현우의 목소리가 흐려졌습니다. 박정희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어요. 괜찮아. 우리 민준이는 강해. 이겨낼 거야. 김미영은 민준이의 병실 앞 의자에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어요. 박정희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죠.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어머니, 김미영이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비틀거렸어요. 박정희가 재빨리 다가가 부축했죠. 괜찮니? 박정희의 따뜻한 목소리에 김미영은 그대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민준이가. 박정희는 김미영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지금은 그런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아. 민준이가 먼저야. 그 순간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정한결이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무거웠죠.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급성 림프 구성 백혈병으로 확진됐습니다. 세 사람 모두 충격에 빠졌어요. 백혈병? 그 단어가 주는 무게는 너무나 컸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전에는 아무 증상이 없었는데 박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한결은 의학적인 설명을 이어갔죠. 이 유형의 백혈병은 갑자기 발병하는 경우가 많아요. 민준이의 경우 최근 감기처럼 보였던 증상들이 사실은 초기 신호였던 것 같아요. 열, 피로감, 창백함. 김미영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피아노 연습도 힘들어했던 거구나. 내가 더 일찍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박정희는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자책하지 마.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어. 정한결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빠른 치료예요. 항암 치료를 시작할 거고 장기적으로는 골수 이식이 필요합니다. 가족 중에서 적합한 공여자를 찾아야 해요. 박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죠. 저부터 검사해 주세요. 제 골수를 줄게요. 정한결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염려가 담겨 있었어요. 이모, 골수 이식은 혈연 관계가 가까울수록 성공률이 높아요. 모두 검사를 받아봐야 합니다. 그 말에 박현우와 김미영이 서로를 바라보았죠. 눈빛만으로도 그들의 걱정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모두가 검사를 받았어요.
박정희는 체열하는 동안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내가 맞기를, 내가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어요. 박정희, 박현우, 김미영 모두 민준이와 골수 적합성이 낮았죠. 정한결은 무거운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세 분 모두 적합도가 낮아요. 이식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위험성이 높고 성공률이 낮습니다. 다른 가족은 없나요? 친척들도 검사해 볼 수 있어요. 정한결이 물었어요. 김미영과 박현우는 서로를 바라봤죠.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사실 민준이는 박현우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박정희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알아요. 다 알고 있어요.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박정희는 의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생물학적 아버지를 찾을 수 있나요? 그 사람이 공여자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정한결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래도 전문가로서 냉정하게 대답했죠.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생물학적 부모는 50% 일치할 확률이 높으니까요. 김미영은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정자 기증은 익명으로 이루어져요. 법적으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은 불안함으로 가득했죠. 박정희는 단호했어요. 아이의 생명이 위험해. 어떻게든 찾아야 해. 법적인 문제는 나중에 생각하자. 복도에서 갑자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영아. 모두가 돌아보니 김미영의 대학 동창 서지연이 달려오고 있었어요. 그 뒤로 남편 강태우가 따라왔죠. 민준이가 어떻게 됐다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 듣고 너무 걱정돼서 바로 왔어. 서지연이 김미영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강태우는 조용히 상황을 살폈어요. 그는 성공한 사업가로 항상 침착하고 신중한 사람이었죠. 많이 놀라셨겠네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박현우가 상황을 설명하는 동안 강태우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특히 골수 이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그의 눈빛이 변했어요. 서지영과 강태우 부부는 김미영, 박현우와 잠시 복도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무슨 대화를 했는지 박정희는 듣지 못했어요. 하지만 갑자기 강태우가 그들에게 다가와 놀라운 제안을 했죠. 저도 검사를 받고 싶습니다. 혹시 맞을지도 모르니까요. 모두가 의아해했어요. 왜 당신이? 김미영이 물었죠. 강태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직감이에요. 일단 아이를 살리는 게 중요하지 않나요? 가능한 모든 사람이 검사를 받아봐야 하잖아요. 그의 말은 합리적이었지만 어딘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박정희는 강태우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과 표정에서 무언가를 감지했죠. 마치 오래된 비밀을 간직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박현우도 불편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태우야. 내 마음은 고맙지만. 서지연이 남편의 팔을 잡았어요. 여보, 무슨 소리야? 왜 갑자기? 강태우는 부인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죠. 이건 응급 상황이야. 도울 수 있다면 돕고 싶을 뿐이야. 서지연은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결국 강태우는 검사를 받았고 몇 시간 후 정한결이 놀란 표정으로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놀랍게도 강태우 씨가 민준이와 매우 높은 일치율을 보여요. 거의 50%에 가까워요. 이건 부모 자식 관계에서나 볼 수 있는 수치예요. 정한결의 말에 병실은 순간 얼어붙었어요.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박현우가 강태우를 바라봤죠.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혹시 단 한마디만으로도 모든 의미가 전달되었습니다. 강태우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렇게 밝혀질 줄은 몰랐어요. 우리 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서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이야, 여보? 민준이의 병실을 나와 조용한 상담실로 자리를 옮겼어요. 거기서 마지막 비밀이 밝혀지게 됐죠. 상담실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강태우, 서지연, 박현우, 김미영, 그리고 박정희가 둥글게 앉았어요. 강태우가 먼저 입을 열었죠. 사실, 저는 익명의 정자 기증자가 아닙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서지연은 충격을 받은 듯 남편을 바라봤죠. 무슨 소리야, 여보? 강태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현우와 나는 대학 시절부터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같은 과에서 만나 형제처럼 지냈죠. 박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우는 내 유일한 친구였어. 내가 불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처음으로 털어놓은 사람도 태우였지. 강태우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현우가 아버님이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모습이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드리지 못한다며 괴로워했죠. 박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들이 그런 고통을 겪고 있었다니. 강태우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그때 제가 제안했습니다. 내가 정자를 기증할게. 너와 미영이가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법적으로는 익명이어야 했지만 친구로서 돕고 싶었어요. 박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우 덕분에 민준이가 태어났어. 나는 정말 행복했지.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켜드릴 수 있었고 정말 소중한 아들도 얻었으니까. 서지연은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어요. 왜 나한테는 말하지 않았어? 강태우는 부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현우와의 약속이었고 그냥 친구를 돕는 일이라고 생각했어. 내게는 민준이가 아들이 아니라 그저 친구의 아들일 뿐이었으니까. 서지연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5년 동안 속였어. 내가 미영이네 집에 갈 때마다 민준이를 안아주고 선물도 주고 했는데 그 아이가 당신의 말을 잊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강태우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제가 따라가 봐야겠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민준이를 위해 골수 이식은 꼭 하겠습니다. 강태우가 나간 후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박정희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이상하게도 안도감까지. 민준이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낯선 사람이 아니라 아들의 가장 친한 친구라는 사실이 어떤 위안이 되었죠. 그래서 민준이가 현우를 닮았다고 생각했던 거구나. 박정희가 중얼거렸어요. 태우와 현우는 대학 시절부터 형제처럼 닮았다고들 했으니까. 김미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모든 게 밝혀져서. 박정희는 김미영의 손을 잡았어요. 지금은 민준이가 중요해. 다른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 박정희는 민준이의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아이를 보며 가슴이 미어졌어요. 민준이가 눈을 떴죠. 할머니, 약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왔구나. 할머니가 보고 싶었어. 박정희는 눈물을 참으며 민준이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도 너무 보고 싶었어. 우리 민준아. 민준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 내가 연습한 피아노 곡 들려드릴게요. 나아지면. 박정희는 끄덕였어요. 그래, 어서 나와서 할머니에게 들려줘. 그날 밤 병원 대기실에서 박정희는 우연히 서지연과 마주쳤습니다. 둘 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서지연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저도 오늘 다 알게 됐어요. 5년 동안 남편이 저를 속였다는 사실이. 박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제는 그렇게 화가 나지 않네요. 서지연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정말요? 저는 아직도 너무 화가 나요. 어떻게 이런 중요한 비밀을. 박정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분노는 민준이가 아플 때 다 사라졌어요. 그 아이의 창백한 얼굴을 보는 순간 그동안의 모든 배신감이나 자존심 같은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죠. 서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저는 5년 동안 그 아이를 보면서도 몰랐다는 게 너무 화가 나요. 남편이 다른 여자의 아이를 가진 거나 다름없잖아요. 박정희는 서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건 달라요. 강태호 씨는 김미영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 아들을 돕기 위해 그런 거잖아요. 친구로서의 순수한 도움이었어요. 서지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래도 너무 큰 비밀이었어요. 결혼한 부부 사이에 이런 비밀이 있다는 게. 박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속인 건 잘못된 일이에요.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들은 모두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그랬던 거죠. 내 아들은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김미영은 남편을 위해, 그리고 당신의 남편은 친구를 위해. 서지연은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모두 민준이를 위해 모였네요. 박정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때로는 사랑이 피보다 더 진할 수 있어요. 두 여인은 조용히 앉아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날 오후 민준이의 골수 이식 수술이 진행됐어요. 강태호는 약속대로 공여자가 되어 주었죠. 수술실 앞에서 박정희, 김미영, 박현우, 그리고 서지연이 함께 기다렸습니다. 모두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서로에게 위안이 되어주려 노력했어요. 마침내 수술이 끝났고 의사는 수술이 성공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어요. 1년 후 민준이의 6살 생일 파티가 열렸습니다. 백혈병을 완전히 이겨낸 민준이는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박정희의 집 거실에는 화려한 장식이 걸렸고 테이블 위에는 민준이가 좋아하는 케이크가 놓여 있었죠. 파티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모였습니다. 박정희와 김미영의 어머니 오명자, 박현우와 김미영 부부, 그리고 특별한 삼촌이 된 강태우와 서지연 부부까지. 심지어 옆집 라이벌이었던 윤 여사도 초대되었어요. 민준이는 파티의 중심에서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세 곡 다 외웠어요. 들어보실래요? 박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우리 민준이 연주 한번 들어볼까? 민준이는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작은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추듯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쇼팽의 녹턴이 거실을 가득 채웠죠. 모두가 감동에 빠져 민준이의 연주를 감상했어요. 박정희의 눈에서는 자랑스러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와, 정말 훌륭해. 윤 여사도 감탄했죠. 타고난 재능이야. 이런 아이는 평생 한 번 만날까 말까 한 천재지. 박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우리 민준이는 특별해요. 더 이상 우리 가문의 핏줄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았죠. 케이크를 자르고 선물을 나눠주는 동안 박정희는 문득 1년 전의 일들을 떠올렸어요. 그때의 분노와 상처, 그리고 지금의 행복.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박정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테라스로 나갔어요. 남편의 사진을 들고 있었죠. 여보, 우리 가족이 많이 달라졌어요. 처음엔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이게 우리의 새로운 행복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민준이는 당신의 피를 물려받지 않았지만 당신만큼이나 음악을 사랑하는 아이로 자라고 있어요. 박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테라스 문이 열리고 박현우가 들어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박정희는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아버지께 우리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었어. 박현우는 어머니 옆에 섰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박정희는 아들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지난 일은 지난 일이야. 중요한 건 지금 우리 모두가 행복하다는 거지. 거실에서 민준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박정희와 박현우는 미소를 교환하며 다시 파티로 돌아갔습니다. 민준이는 강태우에게 피아노를 가르쳐 주고 있었어요. 삼촌,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강태우는 서툴게 피아노를 치며 웃었죠. 서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그녀도 민준이를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미영은 박정희에게 다가와 조용히 물었어요. 어머님, 정말 저희를 용서하신 거예요? 박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보다는 이해했다고 해야 할까? 민준이가 아프고 난 후 모든 게 달라졌어. 가족이란 꼭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지. 파티가 끝나갈 무렵 박정희는 모두를 모아 이야기했어요. 오늘 우리 민준이의 생일을 함께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 전 우리 가족은 큰 위기를 겪었죠. 하지만 그 위기를 통해 우리는 더 강해졌어요. 가족이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됐고 더 넓은 의미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라이벌이었던 윤 여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정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희생과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걸 배웠어요. 민준이는 이제 더 많은 사랑을 받는 아이가 되었죠. 윤 여사가 감동의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박정희 씨, 당신이 맞았어요. 그 아이는 정말 특별해요. 하지만 그건 피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자라서 그런 거겠죠. 박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사랑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민준이가 모두에게 인사했어요. 할머니, 엄마 아빠, 오명자 할머니, 태우 삼촌, 지연 이모, 그리고 윤 할머니까지 모두 사랑해요. 제 생일을 축하해줘서 고마워요. 순수한 민준이의 말에 모두가 미소 지었죠. 민준이는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아 마지막 곡을 연주했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이 흐르는 동안 박정희는 생각했어요. 친자 확인이 내 손주가 아니라고 말했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내 소중한 손주야. 피보다 진한 것은 바로 이렇게 함께 쌓아온 시간과 사랑이었구나. 그렇게 확장된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관계로 맺어졌지만 모두가 민준이를 중심으로 하나의 가족이 되어 사랑으로 이어진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생각하게 했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